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수강생 본인이시고요. A는 나채무에게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나채무가 변제를 하지 않아서 A는 본안으로 대여금 청구의소를 제기하기 앞서 청구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동산 가압류의 나채무의 재산이 부동산이었다면 이번에는 땡땡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다. 즉 예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사실관계의 목적물은 그 예금 채권이 되겠죠. 네,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제 보존 처분 중에서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제출해서 민사 서류를 클릭하세요. 민사 신청에서 마찬가지 민사 가압류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네. 본안 사건 없는 경우 이제 없음을 체크한 다음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당사자 작성 클릭합니다. 자, 사건의 기본 정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명, 자, 우리가 보존 처분 중에서 이제 채권 가압류를 하는 거죠. 이제 채권 가압류. 채권 중에는 그 예금 채권도 있고 급여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그 채권의 그 가압류의 대상에 따라서 그 목록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금 채권인지 또 급여에 대한 채권 가압류인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인지에 대해서는 목적물에 가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명은 채권 가압류 클릭합니다. 네, 청구금액 이제 1,000만 원 입력했습니다. 자, 피보존 권리 우리가 사실관계에서 2022년 네, 4월 1일자 대여금이죠. 자, 그리고 제출법원은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능하고 본안의 관할법원인 경우에는 그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 주소지 관할에서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편의상 서울중앙으로 관할법원을 클릭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관계에서 지금 나채무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채무의 은행 계좌에 그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죠. 피보존 권리는 대여금 청구 사건 클릭합니다. 그리고 집행 대상 목적물이라는 것은 자, 제3채무자 은행에 대해서 은행 하나에 대한 그 채권 가압류인지 또는 은행 두 곳에 대한 채권 가압류에 따른 것인지에 따라서 숫자가 달라지죠. 은행 한 곳에 대한 채권 가압류면 하나, 둘인 경우에는 둘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장 눌렀습니다. 자, 사건의 기본 정보 다 입력이 되었고요. 자, 채권 가압류는 등록면허세와 등기 촉탁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촉탁 수수료 목록, 선담보 목록 다 넘어갑니다.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하고 나서 등록면허세 목록이 있으니까 채권 가압류에서도 지금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채권 가압류는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당사자 입력 클릭하겠습니다. 자, 채무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채무자 사실관계에서 채무자가 나채무였죠. 그리고 네, 주소 분포대로 87 확인, 네, 확인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렀습니다. 자, 지금
청구 금액 구분에서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을 선택해서 지금 당사자를 구분했는데, 자, 채무자가 2명이 다수인 경우도 있죠. 자, 채무자 다수인 경우에는 다수 채무자를 클릭을 하시면 당사자별 청구 금액이라는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다수 당사자를 클릭한 경우에 자, 나채무는 다수 당사자 채무자를 클릭하시고 자, 당사자별 금액을 500만 원이면 500만 원 이렇게 당사자별 청구 금액을 구분하셔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채무자가 1명인 걸로 해서 사건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기화 눌러주시고, 자, 채권자와 채무자를 입력한 다음, 자, 이제 제3채무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채무자. 자, 셈채무자는 지금 우리가 예금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 가압류를 하는 경우 은행이 되겠죠. 그래서 법인을 클릭하시고 당사자 이름을 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땡땡은행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냥 은행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대표자를 입력하죠. 대표이사, 네, 대표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 제3채무자의 본점 주소지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법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죠. 네,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송달 장소 법인이니까 이제 송달 장소와 주소 거의 동일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렀습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이었죠.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 체크를 하신 다음 저장을 누르셔야 되고, 자주 쓰는 제3채무자라는欄이 있습니다. 네. 채권 가압류나 채권 압류인 경우에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제3채무자를 입력해야 되는欄이 많은데, 할 때마다 서류를 작성할 때마다 그 제3채무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번거롭죠. 그리고 대부분 시중에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 그 압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쓰는 사무실에서 많이 쓰는 그 제3채무자 이름을 입력을 하셔서 저장을 해두시면, 네, 저장을 해두시면 이렇게 해서 주소를 해서 저장을 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됐다면 나중에 자주 쓰는 제3채무자를 입력한 다음 자, 클릭을 하시면 바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입력할 좀 번거로움이 덜어지겠죠. 네.